정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얼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은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편안하게. 별일은 없으셨고. 네, 너무 네.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그 주변에 많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 네. 네, 확진자가 의외로 많아요. 네, 그 전에는 한 달이 건너고 뭐 건너서 이렇게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근거리에 지금 와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예, 어디 움직이시기를 못 하겠어요. 좀 뭐 그런 부분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근데 예전의 두려움하고 지금의 현재의 두려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존의 두려움, 코로나 초기 시절의 두려움은 이거 코로나 걸리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예, 삶의 그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또 이제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두려움 부분들이 막연한 두려움. 예, 막연한 것보다 어쨌든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으니까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제 대처를 하고 예방 주사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그 두려운 부분들이 이제 점차 감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근데 그게 오히려 방역의 허점을 그렇죠. 드러내는 것은 예. 아닌가 싶기도 그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늘어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의료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축적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제 파악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리면 일단은 안 좋아요. 이제 자가격리 부분부터 그게 뭐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예전처럼 두려움보다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은 존재를 하지만 내가 한 명이 걸림으로써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게 상당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이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 저희 같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거리를 두고 네. 정면을 보지 마시고 저쪽을 보고 얘기해 주시고 예. 그런 중간에 이제 가림막이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뭐 참 별 희한한 풍경이죠. 네, 그렇죠. 그건 그거고 그래도 나름 뭐 이 자본시장, 금융시장은 그래도 또 이렇게 이게 돌고 있죠. 네. 뭐 끊임없이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게 보이는 게 뭐 있던가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유엔 무역개발 회의에서 네.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무역개발 회의가 시작된 게 1964년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게 그룹이 변경된 국가가 거의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유일하게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간 거죠. 물론 이전에 앞서서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G7 부분에 대한 이제 향후 편입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그냥 이제 아시아권의 한 국가 아니면 조금 남들보다 좀 잘 사는 국가 이렇게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표현됐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완전히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여주면 될 그런 날이었죠. 네.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 무역 규모나 뭐 경제 네. 규모로 봤을 때는 진즉에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늦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늦게나마 저 옹크타드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80년도 말 90년도 초반에 이제 저희 이제 그 경제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우루과이 라운드하고 네. 그다음에 그때 이제 유럽 연합이 통합이 되면서 그 유로화라고 하는 게 처음 출발할 때예요. 네. 에쿠라고 하는 뭐 그때 한참 많이 들었던 유엔 무역 개발기구 이름도 어려운데 네. 네, 하여튼 그렇게 됐다. 예. 네. 근데 저게 이제 사실 우리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되는데 금융 지표들은 뭐 그냥 그러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환율만 좀 떨어졌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일단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표현을 하고 이제 진행되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일단은
한쪽으로만 우리가 뭐 무역이라든지 경제 쪽으로만 이렇게 잘 산다고 해서 선진국이 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한국 대한민국의 힘도 그만큼 올라가 있어줘야지 그거를 이제 유지하고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알았어요. 예. 하여튼 뭐 저것이 시발점이 돼서 차례차례로 이제 금융시장의 선진 격상이 돼야 되죠. 금융시장이 예, 이제 예. 뭐 지표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게 되면 MSCI 지수의 선진국 지수 편입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뭐 계속 불반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솔직히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MSCI라는 지수 자체가 한 개 기업이 그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지표 네.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냐 마냐 이런 부분들은 걔네들 이제 MSCI 측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물론 미국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환율 시장의 24시간 개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이제 전면 개방, 네.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 들어주게 되면은 현재 기존까지는 한국이 그거를 외국인들의 자본에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굳이 고착화된 인식이죠. 네. 외국인들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빨라. 물론 일정 부분 빠른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규모 면에서 보면은 이 동학개미라고 하는 국내 토종 자본들,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의 규모가 더 커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월드 예. 큰데도 그냥 외국인들이 뭐 했다, 뭐 기관 투자자가 어땠다. 이게 이제 늘상 집중도의 차이겠죠. 예. 이겨내야죠. 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잘 네. 해야죠. 네. 왜냐면 이제 한국이 동학개미들의 힘이 이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커지고 그 집중도가 좀 늘어나면서 어쨌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힘들도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학개미들의 동학개미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대기 자금도 항상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론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네. 그거 MSCI 지수 그거를 놓고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 상당히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한국 자금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가 지금 3,000포인트 뭐 이렇게 하겠지만 순식간에 4,000포인트도 갈 수 맞아요.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순식간에 예, 4천, 5천 이렇게 가죠. 진짜. 예, 그렇죠.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차이가 이제 있는 뭐 거죠. 하여튼 웅크타드 1차적인 것이 돼서 뭐 MSCI 선진지수라든지 뭐 네. 월드 거버넌스 번드 인덱스, WGBI라든지 전 세계 채권 지수 네, 이런 데 그쵸. 이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들어가기 전에 선행돼야 될 거는 이제 외환 시장 말씀하신 대로 네. 원화가 네, 통용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당국에서 해야 되는 네, 거죠. 많이 돌려야 됩니다. 네. 뿌려놔야 돼요. 뿌려놔야 돼. 뿌려놔야죠. 예. 그러니까 동학개미 분들이 정말 현명하신 게 아니라 네.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네. 해외 투자를 그래도 많이 하시는 거는 물론 이제 무분별한 투자는 종이 아니지만 하여튼 잘 환율 고려하셔서 네. 하면 되고 우리는 저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또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네. 기업이 그러면 뭐가 또 보이던가요? 예, 저는 일단은 이런 부분들로 갔을 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제나 이런 쪽에 대해서만 성장한다고 네. 전 세계가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예,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어쨌든 방산도 커줘야 됩니다. 네. 예, 대한민국의 힘을 나타내는 이 방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다르게 좀 봐줘야 돼요. 하나의 산업 부분으로 봐줘야 되고 그렇죠. 이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굉장히 크죠. 예, 이 큰 시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많이 높아 있어요. 전 세계 탄의 소비의 대부분은 이제 우리 나토탄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탄, 총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풍산에서 좀 많이 만들고 네. 있고요. 미국도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가 K9 자주포입니다. 네, 네, 예,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려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운영되는 그 자주포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 하면은 가장 이제 주력 화기가 전차? 전차죠. 예.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된 전차,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현대로템. 예. 이거를 좀 네. 이제 갖고 나왔는데요. 현대로템은 뭐 언뜻 들으면은 이제 이 뭐죠?
기차. 예. 기차로만 하지만 이제 우리 궤도차라 그렇죠. 예. 네. 이게 반복적으로 도는 무한궤도. 무한궤도. 예. 네. 캐터필러. 네, 맞습니다. 네. 캐터필러 맞나?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용어들이 자꾸 지금. 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현대에서 이제 그냥 현대로템의 지분을 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 네. 일은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면서 현대로템이 이제 다시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6월 초 부분에 6월 중순 부분에 부산에서 열린 이제 국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차 부분에 대해 전차가 아니죠. 이제 뭐 전동차, 예, 전동차에 대한 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현대로템에서는 이제 수소 전기 트램을 이제 전시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국내 첫 시속 320km 320km급의 동력 분산 방식의 고속 전철도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친환경 이런 부분들 요즘 계속 이슈잖아요. 근데 현대로템에서는 이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수소 추출기 개발을 한 상태이고요. 이거를 이제 전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촉매제를 제외한 전 부품이 국산화가 완료돼 있는 상황이고 하루에 한 640kg 정도의 그 수소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제가 계산해봤을 때는 한 150대 정도 분량, 이 정도 충전할 수, 그러니까 넥소 기준으로 150대 정도 분량이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친환경 전동차? 네. 요즘 디젤차들이 있나요? 연기품 모델은? 아직은 해외에서 다 운영하고 있죠. 아, 그런가요? 예. 예. 국내에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뭐 KTX라든지 네. 뭐 우리는 흔히 말하는 지하철, 뭐 네. 전철 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친환경 아닌가 싶긴 한데. 이런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친환경 수소 트랩 같은 경우는 특히 뭐냐면은 위에 전선줄이 없어요. 트랩이 보통 이제 위에 전선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전기를 공급받아가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바닥에 깔면은 이제 사람들의 위험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해놓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그 자체적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네. 상당히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레인만 깔면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적인 설비, 공간 이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어쨌든 환경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경관 이런 부분들을 해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현대로템 같은 경우 전 세계에 전동차를 네. 상당히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격상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 거를 갖다 쓴다라는 거는 이제 그 수입하는 업자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름 없는 저희 아니면 뭐 중소기업 이런 개념들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뭐 대기업 거 갖다 쓰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자부심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이 고속열차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 쪽에 떼제베 네,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신칸센 음. 이렇게들 많이 이제 글로벌로는 인지가 돼 있는데 네. 전동차도 우리가 좀 뭔가 브랜드화 시키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소 쪽에 대한 걸로 이제 치고 나가는 형태가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뭐 우리 신천이라든지 새로 개발한 그 고속전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이번에 7월 1일 날 이제 수주 계약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 공급 계약입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호주랑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됐던 부분들인데 네. 추가 물량이에요. 추가 발주 물량. 56량에 대한 추가 발주 물량이 나왔는데 이게 1,500억 정도에 대한 금액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6월 24일 날 같은 경우가 이제 이집트 쪽하고 그 이집트 철도청하고 한 1,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을 했고요. 최근 거 그러니까 5월에도 또 하나 이제 대구랑 계약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GTX 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로템이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만큼 이제 본업에 대한 이제 전동차 부분에 대한 사업도 잘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차 부분으로 이제 딱 가게 되면은 전차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탱크. 네, 예. 방산 쪽. 예, 그 방산 쪽.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인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M48 전차를 쓰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M48 전차가 이제 너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활약을 했고 그 이후에 좀 썼던 부분들이 가지고 그때는 괜찮았지만 안 좋았기 때문에 91년도부터 한국이 K1 전차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다가 지금은 네. K2 전차까지 업그레이드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노후된 M48 전차를 폐기하고 K2 전차로 교체 산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1차 100대, 2차가 106대, 저기 오타 제가 오타를 좀 냈네요. 네. 예, 3차가 54대, 이번에 이제 4차 양산에 100대 정도. 뭐가 오타라는 얘기죠? 1차 100대, 또 1차로 됐어요. 1차가 아니라 2차. 예. 네. 지금 정정됐으니까. 실시간으로 정정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00대가 양산이 되게 되면은 이게 대당 한 100억 정도에 돼요. 예, 상당히 좀 큰 금액이죠. 네. 예,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많이 나가 있고 또 이번에 이제 6월달에 그렇죠. 한 대에 저게 뭐 1, 2억 하겠습니까? 100억. 10억 원씩. 한 대 100억인가요? 예, 한 대 100억. 네. 예. 저도 기갑 부대를 나왔는데 예. 예전에는 그게 얼마였는지 54억 정도. 얼마인지 K1 전차. 네. 예. 가격을 몰랐네. 이제 그 안에 이제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에어컨도 있고 다 있어요. 네. 네. 근데 시끄러워서 얘기가 안 돼서 그렇지. 요즘은 방음이 잘 되나 우리? 예, 3.5세대 전차들은 이제 예전에 시끄러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 궤도 부분에다가 고무 재질도 입히고 그다음에 이번에 K21 전차인 그 레드백 정숙성이라는 게 뭐 당연히 침투나 이렇게 할 때 조용해야죠. 어차피 전차는 멀리서 쏘기 때문에 침투고 자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K1 전차 부분에 대한 그 이런 재밌냐 창정비 이런 계약들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오만에서 전차를 구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76대의 오만에 납품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정확하게 제가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정말 됐나 안 됐나 찾아봤는데 된 건지 어쩐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되게 확률이 방산 높아요. 체결은 사실 예. 뭐 공시도만으로는 좀 네. 한계가 있어서.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영도 차장이 얘기하는 거는 맥락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당한 위치에 와 있고 네. 거기에 따른 방산 산업 분야가 이제 우리가 터부시하는 건 아닌데 조용조용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놓고 얘기하면은 사실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 대량 살상 무기나 군사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 접근이 좀 제한되는 펀드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도 워낙 많은 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현대 로템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대북 관련주 뭐 전차, 기차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전차, 네. 탱크와 네. K9 자주포와 K9 자주포는 한화. 아니냐 네, 하나네 네. 참. 네. 로템은 아니구나. 네. 네, 현대에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노후된 전차에 대한 교체가 이게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대 로템의 K2 전차가 네. 전 세계에서 상당히 이제 탑으로 달리는 전차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이런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2조 6천억이란 말이에요. 2조 4천억, 2조 6천억, 예. 네. 2조 6천억은 어때요? 밸류에이션 해보면은 물론 이제 저런 수익성만 가지고 따지 액면가 5천 원이네 또. 네. 근데 이게 딱 보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선진국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되면 시장 평균 20배 이상은 줘도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크게 무리는 어쨌든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일단은 가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자라는 걸로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현대로템 독특하지만 새롭게 들어봤고 뭐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좀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괜찮네요 그런 것도. 그다음에
시간의 예. 특징주 몇 가지만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끝나고 시간에선 무엇들이 움직였나요?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보였던 건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131억 규모 독일 BMW향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 공급에 대한 체결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 네. 부분 때문에 좀 시간에서 많이 올랐고요. 어. 자연과 환경,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19 그러네요. 계속 예.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네. 일부 제약 회사들 오늘 저희 일발장전도 그 주제를 좀 준비했지만 계속 이 회사 또 되게 뭐 네. 관심도 많이 맞겠네요. 네. 그거보다 좀 더 이제 간편하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제 경구용 경구.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상 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마케도니아? 예. 이쪽에서 임상 실험을 왜 진행 하필 또 중입니다. 저기서 하지? 궁금하네 갑자기. 북마케도니아 인구는 몇 명이다? 이게 여러 군데 제가 알기로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한 4군데인가에서 이제 임상 실험을 네. 진행 중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북마케도니아가 가장 먼저 이상 승인에 대한 거를 이제 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상황. 북마케도니아 저건 저도 네. 처음 봤는데 저희가 조금 그러네.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뭐 시간에 진행을 거래 빨리 있지 할 않나.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나 보죠. 뭐.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솔고바이오가 자회사 MGB 이건 개별주인데 요즘 뭐 시세 그렇죠. 산성이 좋더군요. 네. 4K 그러니까 4K 내시경 카메라를 식약청으로부터 수술용 승인받았다. 4K 화질이 좋은 내시경 예. 카메라. 네. 이것도 뭐 재료 없는 붙이면 네, 그렇죠. 나름인 것 같고. 이런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컴 MDS도 한컴 MD 자회사인 한컴 인텔리전스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이건 이제 프론티스 인수 소식을 이제 상승을 했고요. 네, 노출된 어쨌든 이것도 재료니까.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즘 가장 핫한 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기울기가 저울질이 계속되잖아요. 네, 뭐 예. 메타버스, 뭐 대선, 뭐 오프라인 뭐 이렇게 되는 것과 네. 또 다시 온라인 쪽에 뭔가 있는 것과 그 또 하나의 분야는 이제 델타 변이하고 이제 바이러스 얘기 뭐 이렇게 뭐 되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정보회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독특한 시각으로 방산에 대한 것을 우리의 국격과 이런 걸로 매칭을 시켜서 현대로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올해를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